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순심이라는 어여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순심이의 어머니는 우렁차게 울어제끼는 아이를 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전직 포도대장이었던 순심이의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하나뿐인 딸을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항상 거친 세상에 홀로 살아가야 할 딸이 걱정되었지요. 요령 없는 지아비가 내게 물려줄 것은 하나밖에 없구나.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다. 이에 순심이의 아버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딸에게 무술을 가르쳐 그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맞서 싸울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순심이는 말하고 걷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 혹독한 무술 훈련을 받았습니다. 순심이도 아버지의 기지를 받아서인지 또래 남자아이들보다 악독한 끈기가 있어서 혹독한 훈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수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슨 하늘의 장난일까요? 삶의 스승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도 순심이가 성인이 되는 해에 지병으로 끝을 고하고 맙니다. 순심아, 너는 이제 어느 남정네들보다도 강해졌다. 하지만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남들보다 조금 더 세다고 그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굳세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알겠어요, 아버님. 그러니 제발 좀 더 버텨주세요. 하나뿐인 딸이 손주 낳는 것까지는 보셔야지요. 미안하다, 순심아. 미안해. 꼭 좋은 남자를 만나거라. 아버지는 순심이의 머리를 마지막을 쓰다듬고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순심이는 누구보다도 강인한 여인이었지만 부친의 죽음 앞에서는 조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유언을 되새기며 올바르게 살기 위해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 홀몸으로 떽거리를 굶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살았던 집을 고쳐서 주막을 열었습니다. 순심이의 주막에는 항상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아름답고 건강미 넘치는 젊은 주모 순심이가 항상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고 요리 솜씨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릇 순심이를 노리는 남정네들도 많아졌습니다. 일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노라면 순심이의 뒤태를 구경하느라 남자들이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저거 저 튼실한 절구통이 한번 보게. 내 절구꽁이로 옹골차게 절구질 한번 해봤으면 좋겠구만. 절구꽁이는 무슨? 자네의 젓가락만한 물건으로 어림도 없지. 그거보다 저거 보게. 저저 수박만 한 걸 2개나 달고 다니는데 어우 군침이 싹 도는구먼. 남자들은 저질스러운 농담을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어떻게 한번 잡아뜨리기만 하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무리였지요. 하지만 우리의 순심이는 결코 호락호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혹여강제로 어떻게 해보려고 순심이의 손목을 허락도 없이 붙잡으면 돌덩이 같은 주먹에 맞아 나자빠져야 했습니다. 그런 순심이에게도 영 껄끄러운 남자가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 기생집의 주인이자 포주인 김진사였습니다. 김진사는 순심이의 주막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는데요. 항상 크게 매출을 올려주는 사람인지라 제 아무리 순심이도 불손하게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주모 어때? 생각해봤어. 무슨 말씀이신가요, 나으리? 이 앙큼한 거사. 모른 척 하기는 나한테 시집 오는 거 말이오. 아이, 저 같은 청것이 어찌 나리님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네가 어디가 어때서? 딱 내 마누라감이지. 여기서 고생 그만하고 나한테 오게. 김진사는 그리 말하며 순심이의 손목을 덜컥 붙잡았습니다. 순심이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으나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손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김진사는 질세라 순심이를 획 잡아채더니 자기 무릎에 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순심이는 화를 가라앉히며 굳은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든 완곡하게 거절을 표현하는데도 오늘 김진사는 아주 끝장을 보려는 듯 끈덕지게 달라붙었습니다.
자자, 뭐가 그리 바쁜가? 여기 앉아봐. 아이, 왜 이러십니까, 나으리. 오늘따라 끈질기십니다. 끈질기기는 순심이야말로 끈질기지. 자자, 나 같은 남편을 만나야 돌아가신 부친도 하늘에서 안심하지 않겠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억지로 삭히고 있던 차에 김진사가 순심이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언급하자 그만 터지고 말았습니다. 순심이는 그 순간 김진사의 손목을 획 꺾어버렸습니다. 김진사는 꼴사나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더러운 입으로 아버님을 언급하지 말아주시지요. 순심이가 김진사의 손모가지를 꺾어 비트는데 주변에 있던 건달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진사가 항상 끌고 다니는 건달 패거리였죠. 김진사는 행실도 올바르지 못하고 아주 양아치나 다를 바 없는 사내였거든요. 내 인연. 감히 누구 몸에 그리 손을 대는 것이냐? 내 놈들이야말로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다. 순심이는 그렇게 말하며 김진사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김진사는 그대로 대굴대굴 굴러서 벽에 머리를 박고 기절해 버렸지요. 이에 5이나 되는 건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심이는 건달들이 휘두르는 주먹을 휙휙 피해버리고 따귀를 한 대씩 올려붙였습니다. 놀랍게도 건달들은 순심이의 따귀를 맞자 두 눈을 휙가닥 뒤집고 실신해버렸습니다. 얼마 안 되어 난장판이 된 주막에는 기절한 사람 6이 나뒹굴고 있었지요. 순심이는 한숨을 내쉬고 축 늘어진 건달과 김진사를 밖으로 끌어내고 찬물을 끼얹었답니다. 포졸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썩 꺼지세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예뻐해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건방지기 이를 데 없구나. 오냐 두고 보자. 김진사는 그런 순심이에게 악담을 퍼부으며 엉거주춤하게 주랭랑쳤습니다. 그런 모습이 퍽이나 우스워서 이를 지켜보던 구경꾼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라는 일단락되었지만 엉망이 된 주막을 뒷정리해야 했습니다. 집기와 그릇이 깨져서 물건을 사러 저잣거리에 가야 할 판이었죠. 순심이는 조금 후회가 됐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은 현명한 방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을 언급한 것은 정말 용서 못할 일이었지요. 순심이는 조금 침울해진 채 저잣거리에서 장을 봤습니다. 부서진 집기뿐만 아니라 다음날 요리 재료도 잔뜩 사서 두 손 한가득 안고 돌아가야 했지요. 그런데 거지 하나가 동네 왈패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구걸을 하고 있어? 누구 허락받고 우리 구역에서 동냥질이야? 보아하니 동네 왈패들이 신입 거지에게 텃세를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심이는 모른 채 하고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규칙이 있는 법이고 순심이가 굳이 끼어들어서 화를 입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이놈 보게? 생각보다 그릇이 엽전으로 가득하구나. 거지 중에서는 제일 부자일세?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밥을 못 먹은 지 좋기 나흘은 되었소. 알겠소. 돈은 가져가시오. 대신 뭐라도 좋으니 먹을 거라도 좀 주십시오. 오냐, 먹을 거 줘야지. 여기 주먹감자 맛 좀 보거라. 그러더니 왈패들이 거지를 흠씬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정도가 심하였습니다. 저렇게 밟히다가는 이 자리에서 세상 하직하게 생겼습니다. 순심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를 못 본 척하고 넘어가다가는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면목이 없게 생겼습니다. 이보시오, 적당히들 하시지요. 이미 혼은 충분히 낸 것 같은데요. 뭐야 이 계집년은? 어이구. 반반하게 생긴 것이 사내 품이 그립나 보이? 어디 보자. 어이구야 지아비가 누군지 몰라도 아주 훌륭한 딸년을 낳으셨구만. 순심이가 말리자 왈패들은 그런 순심이를 보며 희낙낙하며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고 말았지요. 순심이는 아버지를 들먹이는 소리를 듣자마자 양손에 든 짐을 탁바닥에 놓고 곧바로 왈패의 낭심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낭심을 걷어차인 왈패는 거품을 물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순심이는 번개같이 접근해서
왈패의 멱살과 허리춤을 잡아 바닥에 매다 꽂아버렸습니다. 본디 씨름판에서 보이는 매치기를 일반 흙바닥에 해버렸으니 왈패는 죽은 개구리 마냥 사지를 쭉 뻗고 기절해버렸지요. 순심이는 손바닥을 탁탁 털고는 바닥에 쓰러진 거지를 깨웠습니다. 거지는 눈을 껌뻑껌뻑이며 영문을 몰라하고 있었습니다. 퍼뜩 일어나시구랴. 그리고 저 짐이나 좀 들어서 도와주셔. 오늘 초상치를 뻔했는데 내 덕에 목숨 건졌으니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순심이는 그러면서 큼지막한 짐 하나를 거지에게 내밀었습니다. 거지는 군말 없이 순심이의 짐을 들었습니다. 순심이 말대로 도움이 없었으면 정말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맙소. 내 이름은 이문재요. 이럽수다. 내 이름은 순심이요. 저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힘 좀 써보쇼. 윤재는 정말 제대로 못 먹었는지 바짝 골아 있었는데 순심이의 짐을 옮기는데도 진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재는 순심이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했지요. 그러자 순심이가 윤재를 잡았습니다. 짐 들어준 것도 인연인데 밥이나 자시고 가쇼. 뭐 나흘이나 아무것도 못 먹었다 하지 않았소. 여기 정리만 좀 더 도와주면 내 한 그릇 내어드리지. 정말 그래도 되겠소. 이거 참 면목 없는데. 어허, 사내 새끼가 뭐 그리 패기가 없소? 알겠으면 어서 움직입시다. 윤재는 순심이를 도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순심이는 얼른 고깃국을 말아서 국밥을 윤재에게 주었지요. 윤재는 국밥에 고개를 쳐박고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나흘간 굶었다는 것이 거짓말은 아닌 듯했습니다. 사지도 멀쩡한 양반이 못하다가 구걸이나 하게 되었소. 어디 가서 떠들면서 자랑할 일은 아니오. 사정이 있으니 부디 넘어가 주시구려. 알겠소. 그러면 적당히 밥 먹고 오늘은 하루 쉬고 가시오. 짐도 들어주고 정리도 도왔으니 말이오. 대신 밥 다 먹으면 좀 씻으시오. 아주 냄새가 나서 못 봐주겠소. 순심이는 그리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워낙에 일이 많았던 하루라 땀으로 몸이 끈적거려서 씻고 싶었습니다. 윤재는 감사 인사를 하고 마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순심이가 돌아오기를 가만히 기다렸는데 한참을 있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씻고 어디를 가셨나? 그러면 이제 나도 목욕을 좀 해야겠다. 소시적에는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는데 거렁뱅이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 일주일은 넘게 씻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럽다는 면박을 들어서 충격받은 윤재는 빨리 깨끗이 씻고 싶었습니다. 윤재는 대충 어림짐작으로 욕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미닫이문을 열어젖혔는데 안에는 알몸으로 나무욕탕에 들어가 있는 순심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굴곡진 몸매에 넋이 나갔습니다. 이윽고 화들짝 놀란 윤재는 당황하면서 눈을 가렸습니다. 허이구야, 그래도 꼴의 사내라고 음탕한 구석이 있구려? 뭐 들어오시구려? 나도 거의 끝나서 나갈 참이었소. 그게 무슨 소리요? 남녀가 유별한데 내 어찌 그런 짓을 저지르겠소. 일단 사과하오. 내가 부주의했소. 뭘 그리 당황하시오. 물이나 아낄 겸 후딱 들어와서 씻으시오. 그렇게 나가려는 판에 순심이가 조롱박에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윤재에게 끼얹었습니다. 윤재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씻을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씻는 내내 바닥만 보면서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퍽이나 귀여웠던 순심이는 어째 윤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둘은 우여곡절 끝에 씻는 것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순심이는 깨끗이 씻은 윤재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생기고 멀끔한 청년이 있을까? 꾀죄죄할 때는 몰라보았는데 지금 보니 너무나도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순심이는 살아생전 이리 잘생긴 청년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방금 알몸으로 같이 씻었던 것이 떠올라 왠지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순심이는 윤재에게 한눈에 반해버려서 하룻밤 재워서 내일 보내기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 시간이 되자 순심이는 윤재에게 갈 곳이 없으면 여기 함께 지내면서 일을 도와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윤재는 처음에는 미안해서 거절했지만 실제로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순심이의 제안에 모시겨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둘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재는 처음에는 잡이라는 것에 어색해했으나 순심이가 한번 일하는 것을 보이면 곧잘 따라서 능숙히 해내었습니다. 게다가 잘생긴 청년이 주막에서 일하자 마을에 소문이 돌아서 아낙네들이 주막에 들리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김진사를 쫓아내고 소문이 돌아서 한동안 주막의 발길이 끊어졌는데 윤재 덕에 다시 주막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윤재를 보는 순심이의 마음은 무언가 몽글몽글한 것이 터질 듯이 답답했습니다. 보고 있기만 해도 좋았고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얼굴이 붉어져서 금방 고개를 숙이고는 했지요. 처녀였던 순심이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한참을 지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윤재는 열심히 일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 방으로 가서 밤늦게까지 불을 켜두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순심이는 몰래 윤재의 방을 엿봤는데요. 글쎄 윤재는 방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지 뭡니까? 역시나 그냥 거지인 줄 알았는데 숨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순심이는 윤재의 모든 것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사랑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결국 순심이가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도 끝났으니 먼저 씻으시지요. 그래도 되겠소. 그러면 먼저 씻을 터이니 식사는 먼저 하시오. 윤재는 그렇게 말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문이 휙 하고 열리는 겁니다. 깜짝 놀란 윤재가 엉거주춤하게 중요 부위를 가리고 있는데 순심이가 알몸으로 김이 서린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실례하겄수. 오늘 손님이 많아서 고생 꽤나 한 것 같은데 내 등 좀 밀어드리리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것보다 어서 나가시오. 에이, 우리가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닌데 팍팍하게 그러지 마시구랴. 그러면서 순심이가 은근슬쩍 윤재에게 밀어붙이는데 윤재는 아주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기어코 윤재와 맺어지게 된 순심이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생전 처음 맛보는 기분에 욕탕의 뜨거운 물보다 더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옴팡지게 사랑을 나누자 윤재가 한동안 말하지 않았던 과거사를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명문가 집안의 자제였는데 조정의 예속 논쟁에 휘말리는 바람에 가문이 쫄딱 망해버렸고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배운 것이라고는 글 공부뿐이었기에 떽거리를 찾지도 못하고 거리에 내앉아 구걸이나 하고 있었던 차에 순심이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실은 내일 아침 나는 떠나려고 했소.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올라가 봐야 하거든. 그러지 말고 나랑 여기서 같이 삽시다. 그깟 벼슬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요. 아니요. 내 그간 얻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급제하고 말겠소. 윤재는 반드시 합격하고야 말겠다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죠. 순심이는 이제야 사랑을 이루게 되었는데 윤재를 보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사나이의 큰 뜻을 막을 수 없는 법. 순심이는 눈물을 흘리며 윤재와 입맞춤하고 보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윤재는 짐을 꾸려서 훌쩍 떠났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조하고 말이죠. 순심이는 마음 한켠이 뻥 뚫린 것처럼 적적했습니다. 순심이는 언제 돌아올지 모를 윤재를 오매불망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 그리고 가을이 오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오나 내일 오나 주막 밖에 사람이 오면 화들짝 놀라 지켜보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졸 무리가 주막을 둘러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김진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못들 아느냐? 전현을 어서 포승줄로 포박하라. 앙심을 품었던 김진사가 마침내 움직인 것입니다. 순심이에게 얻어맞고 쫓겨난 후 김진사는 꾸준히 마을 사또에게 뇌물을 먹이며 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윤재가 떠난 틈을 타서 사또를 부추겨 순심이의 주막을 폐쇄하게 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하늘 아래 떳떳하게 장사하였거늘 어찌 사또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무엄하구나.
내 주막은 고을에서 내려오는 규칙을 어겼다. 바로 이 몸에게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이지. 사또는 킬킬거리며 뻔뻔하게 순심이에게 되도 않은 이유를 들먹이며 요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옥에 쳐넣었지요. 천하의 순심이도 포조를 때려 눕힐 수 없는 법. 결국 속수무책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순심이는 옥에 쇠상찰 넘었던 밤 하늘의 달을 보며 윤재를 그리워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윤재 걱정뿐이었습니다. 무사히 한양에 올랐을까? 과거 시험을 보면서 떨지는 않았을까 말이죠. 아주 꼴이 좋구만. 어때? 이제야 나한테 시집 올 생각이 드나? 어림도 없다. 이 쥐새끼 같은 양반아. 역시나 내 놈 짓이었구나. 아직 입이 살아있는 걸 보니 옥살이가 편한가 보구나. 이봐라, 저 무례한 년 혼 좀 내주거라. 김진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옥을 찾아와서 순심이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치욕과 수모의 날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순심이는 오랜 옥살이로 서서히 수척해지고 병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잘생긴 선비 하나가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였는데 딱 봐도 높은 사람처럼 보여서 사또는 허겁지겁 선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를 시켜서 기녀들을 불러놓고 한바탕 잔치를 벌여서 성대하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껄껄 웃으며 사또의 대접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술을 한두 잔 기울이며 마을 형편을 물었습니다. 사또는 신이 나서 자기가 다스리는 이 마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여기 김진사가 1등 공신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지요. 하지만 그 순간 선비가 얼굴을 구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술상에 무언가 묵직한 것을 탁하고 던졌는데 사또는 무언고하고 살펴보니 이럴 수가 이는 다름 아닌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사또라는 자가 죄 없는 여인을 겁박하고 뇌물을 먹고서는 대낮부터 관아를 기생집 마냥 사용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무어라? 그렇습니다. 젊은 선비는 다름 아닌 윤재였습니다. 윤재는 과거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고 암행어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순심이와의 약속을 지켜 마을로 돌아왔는데 사또와 김진사가 결탁하여 벌인 짓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나으리, 아닙니다. 여기 김진사라는 작자가 부린 술수이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좋다고 청탁 받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잘못이 아니라는 건가? 아닙니다, 나으리. 여기 사또놈이 저를 협박해서 돈을 뜯었습니다요. 시끄럽다.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며 낯짝 두껍게도 뱀처럼 혀를 돌리니 내 놈은 크게 벌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김진사와 사또는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겨우 풀려난 순심이는 꿈에도 그리던 윤재와 재회하게 되었지요. 순심이는 이후 암행어사가의 아내가 되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바램대로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옛말에 의은산이라 하여 의는 바다와 같고 은혜는 산과 같다며 은희가 대단히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재는 거지 시절에 얻은 순심이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돌아왔지요. 우리 모두 은혜를 잊지 않는 신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